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또 이번에도 또 1시간 진행이 될 텐데요. 일부 15분, 그리고 이제 마켓 나우, 그리고 나머지 15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뉴스핌 황숙회 부장님 함께 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부터 바뀌었고 제가 아직 약간 네, 헷갈리는데 저도 이 부담감이 작지가 않아요. 준비하실 때 자료 많으시죠? 네, 그러기도 하고, 이게 30분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랑 네. 1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달라요. 맞아요. 부담감이 2배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해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또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내용이 많긴 많을 것 같더라고요. 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키워드로 보는 네, 내용이잖아요. 네. 지난주 키워드는 뭐라고? 관세였죠. 그렇긴 하죠. 네. 오늘 새벽에도 뭐 상호관세 그쵸. 얘기 나오고요. 예. 트럼프랑 관세, 요즘은 두 가지 단어를 빼고는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상호 관세라는 단어가 저번 주에 나왔는데, 이게 처음에 등장했던 게 프로젝트 2025라는 그 보고서가 있어요. 네. 작년에 나왔던 건데, 여기서 이제 등장을 했고, 저번 주에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타깃이 그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대미 흑자가 큰 나라가 우선 타깃이다. 네. 근데 첫 번째 타깃이 어딘가 보니까 뭐 중국, 네. 당연하죠. 인도. 두 번째로 거론이 되는 게 대만, 태국, 베트남. 지난번에 베트남 얘기했었잖아요. 예. 옐로우 존에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일본, 말레이시아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였어요. 예. 그리고 대미 무역 흑자 최대는 이제 중국이죠. 네. 중국이 작년에 대미 수출이 거의 1조 달러 와. 턱밑까지 갔고, 흑자 규모는 2,954억 달러였고요. 그래프 보시면은 맨 위에 빨간색이 중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EU, 멕시코, 베트남인데, 네. 그 기울기를 보면은 중국은 어쨌거나 2018년에 피크를 쳤어요. 그리고 이제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밑에 보시면 베트남이 4위긴, 네 번째기는 한데, 늘어나는 기울기는 제일 가파른 것처럼 보이죠. 파란색. 예, 그래서 멕시코는 이미 25% 얘기 나왔고요. 베트남이 이제 뭐 이르면 한 11일 내일 나온다는 얘기인데 아마 굉장히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철강 알루미늄 25% 얘기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시바 총리랑 만났을 때 이 두 가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뭐 구리, 의약품, 반도체, 뭐 자동차, 핵심 산업 뭐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의 보편 관세네요. 네, 그런 셈이에요, 진짜. 국가별로도 그렇고 산업 섹터별로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뭐 자동차 가격이 3,000달러에서 6,000달러 이상 뛸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모든 뭐 휴대폰, TV, 모니터, 랩탑, 태블릿 다 대상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뭐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나오고 있고요. 이런데도 그러니까 물가 걱정은 점점 많아지는데, 흥미로운 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53%까지 뛰었다는 거죠. 예, 근데 안에서는 어쨌거나 국민들 지지를 받는데 밖에서는 공분을 사고 있잖아요. 예, 최근에 캐나다가 뭐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 우리 불매운동한다, 안 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너무 강경하게 나가면 그런 역효과도 있을 거라는 예상이고, 그리고 주말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EU가 유럽이 미국산 자동차에 지금 10% 관세를 물리고 있는데 이거 2.5%로 우리 낮출 수 있어. 이랬어요. 예. 전면전은 좀 피해 가자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 이 부분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유럽연합에서 미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해서는 또 관세를 좀 더 높게 매겼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도 했죠. 예, 그러니까 뭔가 낮춰주겠다. 좀 대등하게 낮춰주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 두 번째 키워드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금값인데요. 이게 금값. 금값이 얼마나 키워드냐면, 제가 정하긴 했어요, 주중에. 근데 주말에 제 친구가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지금 금 사도 될까 이러는 거예요. 부장님한테 그거를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키워드긴 하구나. 그 관심사긴 하구나. 요즘 뭐 돌반지 하나 하려면 60만 원 줘야 된다던데. 그 정도 세공비까지 하면 그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연일 사상 최대치로 오르고 있고요.
주말 동안 저번 주 한 주 동안 2%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주간 기준으로 6주 연속 상승했고요. 그리고 연초 이후에 그래프 보시면 9% 넘게 뛰어서 비트코인, 주식, 채권, 원자재까지 다 앞질렀어요, 금이. 네. 왜 오르냐 봤더니 아무래도 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제일 처음 거론이 되고요. 관세나 무역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요. 그리고 금이 어쨌거나 인플레 해지 자산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있고 수요가 많아요. 세계금협회에서 발표한 거 보면 작년에 금 수요가 사상 최고였는데 이걸 주도했던 게 중앙은행이었어요. 중앙은행. 중국, 폴란드가 특히 많았고 나머지 중국은 원래부터 금 좋아했잖아요. 예. 그러기도 했고 중앙은행이 최근에 계속 사요. 네. 인도,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게 달러가 강하면 견제 측면에서 중앙은행들이 금을 좀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수요가 사상 최고였는데 아마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거나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에 흥미로운 게 네. 금값이 오르는 것도 관세랑 또 영향이 있어요. 이게 보편 관세를 하면 금에도 관세 때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금이 재밌는 게 현물은 영국 중앙은행에 집중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액에 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 한국은행 지하실 창고에 있는 게 아니라 런던 그 영국 중앙은행에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래서 런던에서는 금이 현물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뉴욕에서는 선물 중심으로 거래가 되는데 관세 때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 전에 관세 때리면 오를 거니까 그 전에 미리 사야 되겠네 이런 수요가 뉴욕에서 확산이 된 거예요. 네, 선심에. 예. 그러면서 런던에서 거래되는 현물이랑 뉴욕에서 선물이랑 괴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괴리가 커지면은 아비트라지라고 하죠. 차익거래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생겨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거는 논리적일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기는 한데 관세 때리면은 금이 일단은 미국 안에 있어야 안전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런던에서 뉴욕 쪽으로 금 현물이 옮겨간 게 1월이 사상 최고치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관세 부과되기 전에. 네. 그 2016년부터 이 네. 데이터를 집계했는데 그 이후에 최대 물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 친구도 지금 사도 되냐? 금값은 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데 금값도 떨어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추세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등락이 있는 자산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런던과 뉴욕 사이에 괴리가 일어난 거라든지 아니면 현물 이동이 갑자기 급증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관세에 대한 추측 때문인 거잖아요. 추측 그렇죠. 때문에 네. 일어난 그 단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값 자체가 워낙 최근 들어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단순히 안전자산으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확실히. 중앙은행의 그 매입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건지 이런 네. 부분도 좀 알 불확실한 수 없죠. 부분이긴 하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키워드 어떤 거 꼽아주셨나요? 최근에 또 엔화 상승 엔화. 때문에 월가가 살짝 긴장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환율이 약간 오르는 것 같은데. 달러 예를 봤을 때. 근데 저번 주에 150 장중 기준으로 네네. 151엔 살짝 뚫고 밑으로 내려갔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서 그쵸. 더 그 움직임이 빠르게 된 그래서 거죠. 저번 주에 2% 이상 올랐고 주간 기준으로 4주 연속 상승했고요. 그래프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행이 금리 올릴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오르는 건데 그러면 금리 올릴 거라는 전망은 왜 나올까 보면 물가가 많이 올라요. 그 12월 CPI가 3.6% 올랐고요. 그래서 3년 가까이 목표치가 지금 2%잖아요. 네네. 3년 가까이 2% 계속 웃돌고 있고 12월에 임금 상승률은 4.8%예요. 와, 이게 엄청난데요? 97년 이후 최대 폭이거든요. 네. 11월에 3.9였는데 많이 올랐죠. 그리고 3월에 춘투를 지켜봐야 되긴 한데 지금 대기업들 중에서는 뭐 7% 인상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노조에서도 지금 7% 올려달라. 이런 물가 이런 얘기가- 상승 압력 커질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BOJ 내부에서 이제 3월에
그 최근에 그 이제 다음번 회의는 3월이잖아요. 그리고 4월 말 5월 초에 있고 6월에 있고 이렇게 가는데 연말까지 최소한 1%까지는 올려야 된다. 지금 0.5죠. 네네. 예, 여기까지는 1%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1%까지 올린다고 해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1%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엔화가 오르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월가가 긴장하는 거는 엔캐리가 혹시 또 청산 아, 될까봐. 작년에 한참 엔캐리 트레이드 예. 청산 되면서 우려 때문에 예, 엔화 자금이 곳곳에 다 퍼져 있는데 예. 그 뉴욕 증시에 빅테크에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산이 되면 엔캐리 청산이 되면 또 빅테크가 빠질까봐. 그렇죠. 가뜩이나 뭐 딥시크 예. 쇼크도 있었고 그랬는데 실적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또 안 좋잖아요. 근데 맞아요. 예, 엔캐리 청산까지 나오면은 주가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긴장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달러엔 어느 정도가 지지되는지를 좀 봐야 될까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한 148.65엔이 다음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네네. 얘기가 나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키워드로 보는 또 네. 내용은 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또 시장 상황 좀 점검해보는 마켓나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